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87년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두 정당의 복원력은 놀랍도록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트위터 여론으로 해서 뭘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존 정치 위기나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제3지대에서 새로운 흐름을 조직화하는 그런 세력이 나온다면 87년 체제의 정당 체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겠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7년 민주화 항쟁 당시에 이제 6.19 선언을 만들어냈던 그 87년 체제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기성 정치가 지금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죠. 그 양대 정당이 쭉 유일한 대안으로서 대의 정치의 어떤 골간을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언론도 이제 조중동이 주도하던 그런 시대 끝났고 이 SNS를 통해서 민중들이 언론을 주도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이런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87년 체제 이제 끝났다.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지. 87년 체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끝났어야 마땅한 체제지만 아직도 전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87년 체제는 권력의 향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당들이 계속해서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존속되는 한은 이 양당 구조가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계속 정권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1로 3김 이 네 지도자가 만들었던 1987년 체제라는 것은 아직도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완강하게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체제라고 봅니다. 87년 체제라는 말은 제가 학술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87년 체제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수명이 거의 다 해가고 있다는 세 분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대안은 지금 분명치 않아요. 이 대안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 체제는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87년 체제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아까 말씀하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넘어서 이제 선진화로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87년 체제를 넘자라고 한 것이고 그건 단순히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과도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아무리 인기 있는 정치인이 나와도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정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87년 체제에 대한 불만 이것이 어떤 한 시기에 어떤 한 개인을 놓고 집중적이고 폭발적으로 그냥 투사되는 것이지 이 체제 자체를 종말을 가져오거나 또는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대안 이런 것들을 내야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두 정당이 모두가 현 체제의 수혜자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무엇으로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87년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두 정당의 복원력은 놀랍도록 크기 때문에 뭐 그냥 일시적으로 시민들이 트위터 여론으로 해서 뭘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두 거대 정당이 배타적으로 정치를 지배하는 이 불만족스러운 87년 체제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냥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 점에서 이제 비슷한 그 생각이 좀 있는데 저는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존 양당 체제를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치 위기나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제3지대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흐름을 조직화하는 그런 세력이 나온다면 기존 양당이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이게 기존 87년 체제의 정당 체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겠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유시민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안철수라고 하는 개인의 아이콘으로 이게 대변된 거지 이게 세력으로 조직화되지를 못했고 또 그 세력을 조직화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어떤 큰 적극적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기존 양당의 구조가 기득권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이 됐다라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 있어요. 안철수 현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라당이든 이제 민주통합당이든 이게 쇄신의 바람을 넣는데 굉장히 이게 네. 큰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